황정아 위원입니다. 네, 김홍일 위원장님. 예, 네네.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2인 체제가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그 방통위 2인 체제의 호위무사를 스스로 자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지난 5월에는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제 정신을 파괴한 방통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2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까 노정면 의원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 김홍일 위원장님 체제 안에서 2인 체제 안에서만 74건의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이동관 위원장님 체제까지 쭉 포함하면 2인 체제 안에서 그동안 안건은 113건이나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떤 근거로, 어떤 자신감으로 2인 체제를 계속 지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위원을 조속히 선임을 해서 완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 방통위법 13조 1항에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다음에 2항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으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그것에 많은 법률가들도 그 안에 전부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네, 일시적인 현상이란 표현을 쓸 때 일시적이란 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뜻합니까? 일시적이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적인 의미로는 짧은 한때라는 예, 표현인데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방통위가 2인 체제의 운영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 의견서에는 2인 체제 운영이 가능한 조건으로 일시적으로란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라고 볼 수 있는 조건으로 명시한 것이 상임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후에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상 운영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2인 체제가 일시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2인 체제 운영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이 선임 과정에서 국회에서 추천도 해야 되고, 추천하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이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네, 결혼이 알겠습니다. 생길 수 있다는 네. 그 일시적의 네. 의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통위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일시적인 2인 체제가 아니라 상시적 2인 체제를 위해서 위법적으로 직무를 유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 최민희 당시 상임위원 후보는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7개월간 임명을 미루다가 결국 후보 스스로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2명이 사실상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독임제 구조의 성격을 띈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합의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이고요. 위원장님, 방통위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률 자문을 받으셨을 텐데 오히려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시적이지 않은 2인 체제, 합의제 기능을 상실한 2인 체제에 대해서 위법성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홍일 위원장님이 2인 체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상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청문회 당시에도 2인 체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에서도 국회에서 조속히 상임위원 추천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연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님께서 2인 체제 하에 위법한 의결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좀 물밑 작업을 해오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는데 지난 2017년에도 50여일 동안의 2인 체제 운영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단 한 건의 안건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제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법한 2인 체제를 거의 1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도 김홍일 위원장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차원의 모든 가용한 절차를 동원해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법한 2인 체계로 밀어붙인 의결에 대해서도 아마 곧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임기가 언제 끝날 줄 모르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방통위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놓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황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홍일 위원장님 첫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이시고 첫 권익위원장 출신 방통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권익위원장 재임하셨던 기간 어떻게 되십니까? 약 6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23년 6월부터 12월 정도 오셨는데 김홍일 위원장님의 권익위가 배임을 확인했다던 김석환 박문진 이사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위원장이 권익위원장 시절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그리고 김석환 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 6일 만에 조사에 착수하고 경찰 수사 의뢰까지 단 40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언론 탄압을 위해서 무참하게 한 사람을 낙인 찍고 괴롭혔던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규정대로 업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 방통위원장직을 맡으신 것도 권익위 때부터 맡아온 언론 탄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권익위원장이자 공직자 부패를 수당하시던 특수부 검사 출신이신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까? 그건 그 권익위 업무와 관련된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권익위 일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권익위원장 재직하실 때 발간하신 그 2024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물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선수재법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선방심의위원이 MBC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최고 중징계 의결하면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선방심의 업무 그 감사에 대해서 제가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럴 지위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권익위, 권익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권익위원장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을 재직하시면서도 대통령 부부 방탄과 언론 탄압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부 방탄만을 위해서 위법, 편법, 탈법적인 행위를 일삼던 방통위 임기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역대 최대 소송 비용이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보도를 입틀막하기 위한 무더기 법정 제재와 언론 장악을 위한 탈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따른 불복 소송이 제기된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고 방심위, 선방심의 인원을 고루 추천받아 구성하는 이유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요체인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공정, 편향적, 퇴행적 운영을 일삼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 방탄만을 위해서 방통위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는 현 상황이 바로 방통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방통위가 대통령 부부 방탄만을 위한 언론 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셨어요.
김우일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20일 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죠. 예. 네, 역대 선방위마다 선거 끝나면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만큼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선방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기 선방위 위원장이 마지막 회의에서 이번 선방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발언하셨는데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선방위 업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오죽했으면 선거방송 개입위원회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선방위 위원 추천 의뢰부터 최종 확정까지 오직 여당 위원들의 의결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제 기구의 형식조차 지키지 않았던 여권 편향위원회 아닙니까? 여당을 비판하는 방송들만 여지없이 심판대에 올라서 역대 최대치의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30건의 법정 제재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보도가 28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하는 관련자 징계는 14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단 2건에 머물렀던 수치가 24년 총선 기간에만 14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방위 업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직권을 남용해서 선방위가 들여다보고 제재를 가하고 입틀막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 선방위가 어떤 기준으로 심의 주제를 정했고 무슨 근거로 심의를 했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는 상황인데 월권 행위이자 직권 남용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식 법정 제재에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 방심위와 선방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 16건 중에서 심사 중인 2건을 제외한 14건이 가처분 인용되었습니다. 방송사의 14대 0의 대승이자 방통위의 전패라고 할 수 있겠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어떻게 결과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네. 법원이 2차례나 2인 체제, 2인 구성의 의결에 위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이 전혀 없는데 법원의 지적에도 방통위는 뭐 어쩌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입틀막, 언론 장악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 위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경험처럼 신속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